안녕하세요. 민달팽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 및 앞으로의 정책 방향까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번 대책은 단순히 주택을 많이 짓는 계획이 아니라 금융규제, 전세 구조 변화,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안정화, 시장 감독 강화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된 복합 정책인데요. 따라서 단순히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라는 단기적 관심사보다는 장기적으로 구조 변화와 시장 신호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살펴볼게요. 언론에서는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보도하고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보면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연평균 약 4,500가구 이상이 착공되었고 기존 주택도 계속 존재합니다. 즉 공급 부족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수요와 상대적인 균형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 1인 가구 비중은 40% 이상이지만 이들이 아파트 매수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더군다나 수도권 신도시와 외곽 신축 단지로 인구가 분산되면서 서울 도심의 절대적 공급 부족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언론이 강조하는 공급 부족은 심리적 부족과 특정 지역 불균형이 혼합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총 5년 동안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급 방식과 실행력입니다. 과거 정부들은 몇만 호 단위의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착공이나 입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공급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즉 단순한 계획 발표가 아니라 실제로 건설이 시작될 물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에 보다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신호를 줄 수 있겠죠. 또한 전세 물량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실제 주택 수요가 몰려있는 지역에서 수요 공급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LH가 직접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LH가 135만 호의 주택을 직접 건설하면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나타나는데요. 먼저 장점을 살펴보면 공공주도의 직접 공급은 분양가 안정화와 시장 신뢰 확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LH가 땅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개발처럼 토지 매입 비용을 포함하지 않아 분양가를 20%에서 30%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는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로 이어지겠죠. 또한 공공이 직접 시행하면 건설 품질 관리와 공사 일정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해 사업 지원과 분양 지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 주택 부족 해소와 가격 안정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LH는 현재 부채가 이미 150조 원 이상으로 막대한 이자 부담이 있는 상태고요. 135호를 직접 건설하면 LH의 재무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만약 수익을 낮게 설정해 분양가를 억제하면 마진이 부족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LH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민간 PF 시장이나 금융시장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또한 LH가 직접 시행하는 주택 공급은 규모는 크지만 입주자 선정 방식, 임대, 분양 배분, 선호도 등에서 시장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층이나 1, 2인 가구는 청약 점수에서 불리하잖아요. 공급 확대에도 실제 접근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은 어렵습니다. 실제 공급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토지 보상, 기반시설 조성, 착공, 준공까지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겠죠. 단기 안정 효과는 오히려 금융 규제와 심리적 요인에서 나타납니다. 정부는 여전히 6억 초과 아파트 대출 제한과 전세 대출 2억 제한을 유지하며 현금 있는 사람만 매수 가능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했습니다. 실제 거래량은 크게 감소했고요. 고가 아파트 거래는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평균 거래 가격은 낮아졌지만 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어 심리적 요인이 주택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전세시장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국 전세제도는 단순히 임대차가 아니라 주택금융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세금을 활용해 추가주택 매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전세대출 한도가 3억에서 2억으로 축소되면서 전세 레버리지가 억제되었고요. 세입자는 월세 전환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집주인은 전세금을 활용한 추가 매입이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임대 방식 변화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의 재편이며 장기적으로는 전세 시장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해 수도권 임대사업자 대출 대안이 도입되면서 경매를 통한 재임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낮은 금리로 주택을 매입하고 전세금을 활용해 재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가능했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이러한 경로가 막히게 됩니다. 이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을 하고요.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부동산 시장 감독과 투기 방지입니다. 정부는 시세 조작, 신고가 거래 후 취소, 위장 매매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세무조사까지 병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단순히 거래를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장의 투기적 심리와 과열을 직접 억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가 거래 후 취소 사례가 많으면 해당 지역 가격 형성이 왜곡될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고 과세나 조사 조치를 통해 투자자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는 구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감독과 규제 강화가 시장 투명성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한국 자산 구조는 부동산 중심으로 몰려 있습니다. 즉 돈을 버는 곳이 사실상 은행밖에 없고 경기는 계속 부동산 중심의 악순환 구조에 갇혀 은행 이자만 내며 내수 경기는 돌아가지 않는 상황.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단순히 부동산 공급과 규제에 그치지 않고 자금과 투자 흐름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실물 경제로 유도하려는 기조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누적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과 실물 경제의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입니다. 집은 본질적으로는 주거 목적이어야 하고요. 투기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집을 원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본인의 자금으로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입니다. 정부 정책과 금융 규제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고 과도한 레버리지나 대출 의존형 투자는 위험하다는 신호를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상대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공급 집중과 투자 집중은 지방 수요를 감소시키고 미분양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은 이미 거래 절벽과 미분양 적체 문제를 겪고 있어 단순한 가격 하락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 문제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정부는 시장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여 장기적 안정화 관점에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요시 추가 규제와 대책을 내놓으며 가계부채, 전세 구조, 투기 억제,
지방 균형 등 다양한 요소를 조정할 것입니다. 즉, 이번 97 대책은 단발성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 정책 운영과 장기 구조 안정화를 목표로 설계된 복합 전략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대책은 단순한 집값 안정이 아니라 시장 구조, 가계부채, 투자 심리, 전세 금융 구조, 지방 균형 투명성과 신뢰 회복까지 아우르는 복합 정책입니다. 무주택자는 공급 분양과 청약 참여로 내 집 마련 기회를 갖고, 다주택자는 규제 강화로 시장 참여 압박을 받습니다. LH의 직접 공급은 장기적 안정과 분양가 통제에는 유리하지만 재무 부담과 배분 한계가 존재합니다. 전세 구조 변화, 금융 규제, 시장 감독 강화, 세무조사 확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정책 조정까지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시장 방향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단기 가격 변동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 구조 변화와 정책 의도를 이해하며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달팽이였습니다.